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해전근의 파열의 진단과 치료 2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더 이상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통증의 경감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물리 치료를 같이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회전근개의 기능 향상과 그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그다음에 운동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또 운동 치료 즉 재활 치료가 어떻게 보면 회전근개 파열의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증의 빠른 경감을 위해서 그 앞통통 치료법이나 아니면 그 신경 차단술 등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또한 심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플로 증식 치료, PRP 치료를 같이 시행할 수가 있겠고, 초회 충격파 치료를 함으로 해서 심줄의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재발되는 경우 자주 우리가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이제 주사치료를 어떤 주사치료를 할 수가 있나를 살펴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시행할 수 있는 게 관절 강내 주사법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대개 시노바이티스나 그 버사이티스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개 2차적인 시노바이티스나 이제 버사이티스일 가능성이 많아서 관절 강내 주사 또는 점액낭내 주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건 부착부에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거나 건 부착부에 PRP 프로로 증식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통증의 빠른 경감을 위해서 상경갑 신경이나 아니면 그 엑실라리 너브 애과신경을 차단수로 시행할 수 있겠고, 그 근막 통증 치료법, 유발점 치료법, 인프라스피나투스, 수프라스피나투스, 서브스케플라리스, 어퍼 트라페치스에서 유발점 주사를 시행해서 이것도 이제 그 통증의 빠른 경감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내원한 환자인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어깨에 견봉쇄골 관절에 심한 관절염이 보이고, 초음파 검사에도 역시 견봉쇄골 관절염에 이제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또 목도 같이 아파서 목 MRI를 찍어봤더니 목에 퇴행성 디스크와 그다음에 척수증, 척수가 눌리는 척수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 초음파 검사에서 이두박근 주위에 수액이 많이 고여 있는 그 관절 내 그 이피전 소견을 보이고 있고, 수프라스피나투스, 서브스케플라리스 모두 심한 파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견을 가지고 온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먼저 시행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럴 때 이제 주사 치료 우선적인 치료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세 가지 검사를 그 바탕으로 해서 치료 부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해서 이 환자가 이제 캡슐라 패턴에 또는 논캡슐라 패턴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지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 소견을 반영해서, 또 이제 요 두 가지도 애매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가 아픈 환자가 왔을 때 어디에 그 주사를 했을 때 좋은 치료 효과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그 부위를 먼저 치료를 시행합니다. 먼저 이제 이 환자가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다면 이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캡슐라 패턴이냐 non 캡슐라 패턴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캡슐라 패턴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일단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캡슐라 패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전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소개를 해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깨에서 캡슐라 패턴이라는 것은 어깨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어깨의 에비덕션 리미테이션보다 더 큰 경우를 캡슐라 패턴이라고 하고, 어깨에서는 캡슐라 패턴으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으면 캡슐라이티스,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먼저 시행하고, 또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발수 텐던 주변에 이퓨전이 아주 저명하고 심하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데 non 캡슐라 패턴, 즉 에비덕션 리미테이션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보다 더 심한 경우 인트라 버사이다 인젝션을 하고,
또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도 이제 입퓨전의 버사에 심하게 보이는 경우, 또 임핀지먼트가 아주 심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 이제 인트라 버사 인젝션에다 이제 먼저 관절 이 주사를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가동범위 저하는 아주 심하지 않으나 저항 검사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힘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테노페루티알 정션에 인젝션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때도 물론 그 소견에 따라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 인트라 버살 인젝션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텐더노시스가 있다 또는 텐더넷 테어가 있다 할 때 이때 인트라 아티큘라, 인트라 버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다 심줄 부위에다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떤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증상을 일으키고 있냐에 따라서 그 증상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칼시픽 텐디나이티스가 있게 되면 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보이고 저항 검사에서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브스케플라리스에 칼시픽 텐디나이티스가 있게 되면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역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에 칼시픽 텐디나이스가 생기게 되면 레지티브 에비덕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패시브 에비덕션 시도 이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면 레지티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또 패시브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칼시픽 텐디나이스가 있을 때는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니들링을 하고 버사에다 인젝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블라인드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에크루멘의 이제 포스트리 앵글을 확인하고 거기서 1cm 하방이 이제 주사 부위가 됩니다. 여기서 스킨을 펑치해서 주사를 하는데, 그럼 주사 바늘은 어느 곳을 향하느냐 하면 앞쪽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하게 쭉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면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위파를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 이게 조인트 스페이스가 많이 노출이기 때문에 주사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됩니다. 주사하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사 부위를 결정해서 그 부위를 드레싱하고요. 썸과 인덱스 핑거로 이제 고정을 하고 스킨을 펑쳐서 주사 바늘이 앞쪽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터치가 되면 이렇게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손가락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썸과 인덱스를 주사 부위 고정하고 서드 핑거, 퍼스트 핑거로 앞쪽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팔페이션하고 그 부위를 향해서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주사하고 나서 이제 주사 약이 잘 퍼지게 이렇게 몇 번 움직여 줍니다. 이제 앉아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엎드려서 하는 방법인데, 엎드린 상태, 푸른 상태에서 에크루멘의 포스트 앵글 팔페이션하고 거기서 1cm 하방이 주사 부위가 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팔페이션 하고 있는데, 그 부위를 향해서 쭉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면 역시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하게 되고, 이때도 이제 위팔을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게 이제 주사가 잘 들어가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요거 이제 초음파 가이드, 소노가이드 인젝션 하는 방법인데, 이제 앉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앉아서 하는 방법에서도 이제 블라인드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에크루멘 비운의 포스트리 앵글을 이제 확인하고 그 1cm 하방 아래에 이제 프로브를 수평으로 대가지고 이런 모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이제 휴메랄 헤드가 보이고, 글레노이드가 보이고, 라브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겉에 있는 것이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 앤 텐던이 되겠고, 더 아주 표층에 있는 것은 델토이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 부위는 항상 이렇게 휴메랄 헤드가 톡 삐져나온 부위에 요 부위가 이제 주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사하기 쉽도록 이제 주사 프로브의 위치를 확인하고 프로브의 A측 또는 프로브의 내측에 이제 드레싱을 하고 프로브 그대로 대고 프로브의 내측 또는 A측에서 이제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A측에서 하는 것이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때도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을 해야 요 아티큘라 포지션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가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쭉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면 본터치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사 바늘이 아티큘라 카틸라지에 이제 박혀서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사 바늘을 돌려서 배별면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인젝션을 하면 이제 페인 시약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누워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아픈 팔이 위로 가게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팔을로서 이제 배를 만져서 팔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게 유도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이 팔을 몸 옆에다 놓은 상태에서도 역시 팔을 안으로 돌려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꼭 유지를 해야 된다. 유지해서 그다음에 프로브를 위아래로 수직으로 이렇게 대게 되면 되게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휴메랄 헤드, 글레노이드, 라브론 보이고 인프라스피나투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보이고 대개 이제 이게 휴메랄 헤드 가장 톡 튀어나온 부위가 이제 주사 바늘이 최종적으로 타겟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개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도록 프로브의 위치를 이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사 부위를 이렇게 대개 이제 프로브의 A측 한 3 내지 5mm 부위 정도 그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레싱을 하고 나서 대개 바늘을 약간 수직 또는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길어서 들어가게 되면 대개 바늘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쭉 들어가게 돼서 이제 바늘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인젝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이제 주사약으로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가 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로브로 확인해서 주사 부위를 이제 드레싱을 해놓고 많이 안 아프니까 프로브 이제 다시 대고 놀라지 마시고요. 프로브의 3 내지 5mm 위치에서 수직 또는 약간 내측으로 쭉 바늘을 진입시키면 주사 바늘이 이렇게 관절 속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인젝션을 하는데 주사액이 잘 안 들어가면 주사기를 좀 돌려서 배벨의 면을 좀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사액이 들어가면서 조인트 캡슐이 디스텐션 되는 구조가 보이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플로우가 보이게 됩니다. 주사 다 하고 나서 이제 주사액이 골고루 퍼지게 움직여줍니다.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주사액이 흐르는 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들리는 디스텐션 되는 걸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안 보일 때는 이제 파워 도플러를 여기다 작용시키게 되면 주사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사를 하니까 주사약들이 그 관절면을 따라서 퍼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인젝션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버사에 인젝션 하는 방법, 블라인드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에크로미온 하방에서 가장 맥시멈 텐더니스를 보이는 부위를 찾아가지고 맥시멈 텐더니스 보이는 부위 고부의 위, 아래, 앞, 뒤로 이제 5부위 정도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 맥시멈 텐더 포인트를 찾아서 바늘을 쭉 진입시켜서 바늘이 본터치가 되면 약간 릴리즈, 힘을 뺀다는 정도, 빼는 게 아니고 본터치가 되면 약간 힘을 빼는 정도 릴리즈를 해서 자기가 주사하고 싶은 거에 5분의 1 인젝션하고 젖바늘 쭉 빼서 다시 약간 한 1cm 저 앞쪽에 한 5분의 1도 인젝션하고 그 뒤쪽에 5분의 1하고 이렇게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5분 뒤에 멀티플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멀티플 인필트레이션을 해줍니다. 요건 이제 버사이티스 소노가이드 인젝션 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책에 나온 방법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앉아서 프로를 앞쪽에 대고 뒤에서 인젝션 하는 거죠. 근데 어디든지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이제 페인 시약으로 어지러워요 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꼭
저 같은 경우는 다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인젝션 하는데 누워서 이렇게 프로브를 찾아서 어떤 방법을 하냐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프로브를 대 가지고 버사가 가장 많이 버사 스웰링이 보이는 부위를 찾아서 프로브를 대고 프로브의 방향대로 인젝션을 하면 됩니다. 방향대로. 만약에 이제 프로브의 방향하고 주사 바늘 방향이 안 맞으면 주사 바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인젝션을 할 때는 프로브를 대고 프로브의 방향에 맞게 인젝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브하고 주사바늘 방향만 맞으면 이렇게 주사바늘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바늘이 버사 스페이스 들어간 걸 확인하고, 주사바늘 들어간 인젝션을 확인하고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 인젝션을 할 때 전체적으로 버살 스페이스가 이렇게 디스텐션이 돼야 된다. 디스텐션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한 부위만 볼록하게 이제 부어 오른다고 하면 그건 정확하게 버사 인젝션이 안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 부착부 주사법은 이제 블라인드 하는 방법.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게 된다.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게 되면 대결절이 어깨 바로 앞쪽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만져가서 대결절 어퍼보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내측으로 만져 들어가서 대결절을 A측 레터럴 보드를 확인해서 그렇게 팔페이션 드는 것보다 약간 더 진한 지점이 대개는 인서션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만져지는 부위, 말단이라고 생각하는 부위보다 대개 한 1cm 아래쪽 또는 1cm 미디알 측이 이제 그 위쪽에서는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부착부가 되어 있고 A측에서는 인프라스피나투스 부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멀티플 인필트레이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로럴 세라피를 하든지 아니면 뭐 PRP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든지 멀티플 인필트레이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서브스케프라리스 인젝션 할 때는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맥시멈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팔페이션하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아래 바로 H측에 이제 라스 튜버러스가 있으니까 그 부위를 따라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여기도 멀티플 인필트레이션을 해줍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제 또 이게 그 서브스케프라 텐던 인서션 부위가 아래로 갈수록 약간 내측에 위치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인젝션 할수록 약간 내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또 요령이 되겠습니다. 초본파를 가지고 이렇게 텐던 인서션 부위를 확인해서 그 부위다 인필트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칼시피 텐디나이스를 보이는 경우 먼저 이제 이렇게 버사에다 버사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바늘로 칼시피케이션을 멀티플 니들링을 찔러서 석회를 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이것이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사에다 인젝션을 하고 그다음에 니들링을 해도 되고 니들링을 한 후에 버사 인젝션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 카시피 텐디나이티스가 있어서 아주 심한 통증이 있어서 왔던 분인데, 보게 되면 롱기튜럴 스캔에서 인서션 부위에 캘피케이션이 있는 게 보이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이제 그 미들 포션 정도가 되는 부위입니다. 거기에 이제 캘피케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이제 일주일 후에 캘피케이션이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증식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증식 치료라는 건 15% 내지 20% 포드당으로 텐던이나 리가멘트 인서션 부에 인필트레이션 해줘서 그 리가멘트나 텐던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이제 저 치료를 할 때는 회전근개의 회전근개 부착부는 다 물론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바이세스 쇼테드 브라키알리스, 그 다음에 팩토라스 마이너 인서션하는 부위에다가 인필트레이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 조인트 인젝션을 해줘야 되고, 숄더의 앞쪽 엔테리어 캡슐, 포스테리어 캡슐에 인젝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페리어 라브룸으로 이제 인젝션을 해주가 있겠고,
그다음에 스케플라 스파인에서 어퍼 오브 더 로어 오브 더에 인젝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트라피지우스 인서션하는 부위들을 인젝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뭐 방법은 이제 증식 치료하는 치료 부분에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치뿐만 아니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피를 뽑아서 그것을 원심 분리해 가지고 PRP 액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인젝션을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프로 치료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인젝션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환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게 있었던 환자입니다. 예, 심하게 있었던 환자라서 불구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그레이트 튜버일 때 본의 일위가 울퉁불퉁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분 피를 뽑아서 이제 인서션하는 부위 여러 곳에 인필트레이션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안 없어요. 예, 해주고 치료하고 나서 이제 치료 전이고 치료 이제 후의 모습인데 치료 후에 텐던 부어 있던 게 많이 이제 줄어들고 텐던이 이제 심줄이 까맣게 보이는 건데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얗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뼈가 많이 울퉁불퉁했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뼈의 보니 이레귤라리티 울퉁불퉁한 것도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줄의 기능이 좋아지면 뼈의 변화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방법이죠. 앞통점 주사법, 인프라스피나투스, 수프라스피나투스, 어퍼트라페치스 또는 뭐 사우스케프라리스에서 인젝션을 해주면 손쉽게 이제 할 수 있으면서 치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더 고급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경 차단술이 되겠습니다. 어깨에 신경 인너베이션을 주는 것이 수프라스케플라 너브, 이제 엑실라리 너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수프라스케플라 너브 블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블라인드하게 하는 방법인데 스케플라 스파인에 2분의 1 되는 가운데 되는 부위 약간 앞쪽에서 수직으로 바늘을 진입시켜서 본터치가 되면 그 부분에다 이제 인젝션을 해주면 그 부위가 이제 수프라스케플라 너브로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이 차단이 됩니다. 요거 이제 소노가이드 인젝션 하는 방법인데 어깨 H축 위쪽에 수프라스네스 포스의 프로브를 내측으로 됩니다. 내측으로 되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글레노이드가 보이고 라브링이 보이면서 여기 휴메럴 헤드가 보이고 그 글레노이드 뒤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보이는 부위가 수프라스케플라 너브가 하고 아터리가 지나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겉에 있는 것은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을 더 겉에 있는 것은 트라페치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펄세이션이 보여서 그 펄세이션이 되는 부위 바로 바로 옆에 그 수프라스케플라 너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니들을 이런 식으로 삽입해서 이런 쭉 삽입해서 일단 이제 인젝션 하게 되면 여기 오목한 부위 표층에 있는 파샤들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디스텐션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너브의 주변에 인젝션이 잘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있던 동영상들이 이게 삭제가 안 돼가지고 주사되는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것이 여기 나오네요. 이런 일이 요거 이제 동영상이 링크가 잘못돼서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주사 바늘을 여기 들어가서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하얗게 보이는 파샤들이 이렇게 디스텐션 되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실라리 너브 신경 차단은 블라인드 하기는 방법인데, 뭐 블라인드 하게 하는 것은 거의 뭐 정확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레커멘드 되는 권고되는 방법이 아니고요. 최소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팔을 어깨 상체 H에 놓고 H에 놓고 프로브를 위아래로 됩니다. 위아래로 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델토이드 머슬이 보이고, 이것이 까맣게 보는 것이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 되겠습니다.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고, 테레스 마이너 머슬의 아래쪽 하단에 이제 펄세이션이 보이게 되는데 아트리가 있는데, 이것이 포스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트리하고 대개는 테레스 마이너 사이에 이제 너브가 그 엑실라리 너브가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타겟점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엑실라리 너브 포스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트리의 말단에 이제 너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 인젝션을 하고, 이제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파셜 플레인 휴메리스하고 여기 겉에 있는 델토이드 머슬을 파셜 플레인에다가 인젝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레셔널을 이 논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전 슬라이드 동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세라투스 엔티리어는 이제 스케플라가 어버드 로테이션 40도 로테이션 하는데 작용하는데, 세라투스 엔티리어가 이퀸스리가 되게 되면 스케플라 어버드 로테이션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0도 숄더 엘리베이션에 이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라투스 엔티리어를 강화시켜 주는 거. 세라투스 엔티리어는 항상 약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라투스 엔티리어를 항상 강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이제 너무 긴장도가 높거나 강하면 이제 클레비클하고 를 어버드를 다 당기게 되고, 그 다음에 스케플라를 클레비클 어버드를 당기고, 그 다음에 그 스케플라가 이제 포스테리 틸트가 되어야 되는데 포스테리 틸트가 안 되게 됩니다. 안 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80도 쭉 올라가면 이제 스케플라가 60도 로테이션 되고 20도 포스테리 틸팅이 되고, 그다음에 10도 이스턴 로테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트라페치우스가 너무 강하게 되면 포스테리 틸팅이 안 되게 돼서 우리가 이제 180도 올릴 수 있는 거에 지장을 초래하고요. 그다음에 팩 마이너가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스케플라를 앞쪽으로 당겨서 엔테리 틸트 시켜서 스케플라가 이제 포스테리 틸팅이 안 되게 이제 지장을 초래합니다. 포스테리어 어깨 포스테리어 캡슐이 타이트하게 되면 우리가 팔을 올릴 때는 그 포스테리어 휴메럴 헤드가 약간 뒤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뒤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올릴 때 휴메럴 헤드가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앞쪽에서 임핀지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로테이트 커프가 이제 약화가 되게 되면, 로테이트 커프의 기능은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이 휴메럴 헤드가 이제 이 에크리먼에 부딪히지 않게 상밖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는 항상 약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항상 강하게 스트렝스닝 시켜주는 거고요. 팩토랄리스 메이저가 이제 그 타이트하게 되면 클레비클을 앞쪽으로 당겨서 클레비클이 리트랙션 되는 걸 방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팔을 180도 올리면 엔드렌지에서 휴메루스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게 합니다.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이제 인터널 로테이터니까요. 그다음에 소라지 카이포시스가 이제 너무 심하게 되면 스케플라가 어버드 아웃워드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플라의 포스테 틸팅이 이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소라지 카이포시스를 항상 교정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세라투스 엔티리어 로테이트 커프는 항상 약해서 문제가 되고, 팩토랄리스 메이저, 팩토랄리스 마이너, 어퍼 트라페치우스는 항상 너무 타이트해서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머슬들은 릴리즈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세라투스 엔티리어나 로테이트 커프는 항상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운동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파 운동 치료의 방향은 먼저 이제 ROM을 유지하는 거 스트레칭해서, 그다음에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견갑골 안정화, 스테빌라이제이션, 이제 세라투스 아니 트라페치스 미드를, 트라페치스 로어를 이제 스트렝싱 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프로프리셉티브 센스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이제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예, 뒤로 깍지껴서 어깨를 뒤로 이렇게 당겨서, 어깨를 뒤로 당겨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 캡슐을 이제 스트레칭 시키는 방법이고요. 요것은 이제 위쪽으로 당겨서 유지하면서는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 캡슐을 이제 스트레칭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로스 바디 어덕션이라고 하죠. 크로스 어덕션에서 뒤쪽에 있는 캡슐을 타이트한 것을 스트레칭 시키는 하는 방법인데, 요거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허공에서 기양하게 되면 이제 캡슐이 타이트가 릴리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롬보이드 쪽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스캐플라를 벽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행에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가 있을 때 셀프로 아래쪽으로 당겨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그 어깨에 뭐 프로프리셉티브 코디네이션 그런 거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 이 링크가 manual resistance. 이렇게 And for me, I think manual 서로 resistance 이제 is extremely 코디네이션 important 되게 for the shoulder 리드미컬하게 because you can get that 이제 strength throughout the entire 하게 range. 되면 Just like we talked about with the free weight machine in the back, you get it throughout the range. And I can also assess.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I can assess his strength. 요것은 이제 팩토랄리스 마이너를 스트레칭 시키는 방법인데, 팩 마이너. 이렇게 문 같은 데다 팔을 댄 상태에서 몸통을 돌려서 앞쪽에 있는 팩 마이너를 이제 스트레칭 시킬 수가 있겠고요. 셀프라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캐프라를 고정하고 이제 그 휴메랄 헤드를 뒤쪽으로 이렇게 모빌리제이션 시켜서 팩 마이너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치료사의 방법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누워서 그 휴메랄 헤드를 뒤쪽으로 이제 모빌리제이션 시켜서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 논문 보고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제 혼자 셀프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마도 이제 혼자를 하는 것은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시행하는데, 요건 이제 셀프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상근을 저할 때 이제 한 45도 에비덕션 하는 상태에서 팔은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힘을 주고 반대쪽 손으로는 이제 저항을 주고 하는 그 셀프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극하건 인프라스피나투스 스트레칭 하는 거죠. 인프라스피나투스 익스터널 로테이트니까 팔로는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다른 팔로는 안쪽으로 이제 저항을 줘서 하나 둘셋넷 10주 동안 힘주고 놓고 또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건 뭐 이게 강화 운동이라기보다는 그 머슬을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견갑 하근근을 할 땐 견갑 하근근은 인터널 로테이터니까 안쪽으로 밀어주고 다른 손으로는 안쪽으로 못 가게 막아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열,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요건 이제 그 로프를 이용해서 세라밴드나 뭐 로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45도 식으로 썸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상태에서 에비덕션 엘리베이션 하고, 이때 이제 이 로프로 저항을 주는 거죠. 저항을 주고 이 로프 끝을 이제 오른쪽 발로 밟고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인프라스피나투스 이스터널 로테이터니까 양쪽으로 잡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거.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스트렝스닝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게 그 어깨 재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논문으로도 다 그런 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관절 가다 보면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술에도 효과가 좋지 않다, 또는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좋지 않다 그런 보고가 무척 많습니다. 요건 이제 인터널 로테이터 견갑 하근건을 강화시키는 건데, 사실 이제 견갑 하근건의 문제 약화돼서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널 로테이션 스티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라밴드, 탄력 밴드로 이제 저항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아령을 갖고 하는 방법입니다. 아령 한 10kg 정도나 15kg, 20kg 정도 갖고 하게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걸 하면 안 되고, 역시 아령을 쥐고 인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45도 에비덕션 엘리베이션, 45도 방향으로 에비덕션 엘리베이션 하는 건데, 45도라는 것은 스캐플라 스파인이 약 한 35도 내지 40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프라스피라투스 옆으로 넣어서 이스턴 로테이션이니까 이스턴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아령 들고 하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베개 같은 거를 놓고, 베개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 때, 서서 할 때도 이게 딱 몸통에 상황에서 위팔을 붙여서 이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퓨어하게 이제 이스턴 로테이터 스트렝싱이 되고, 할 때 뭐 이렇게 팔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믹스트한 운동이 되고 이제 임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인터널 로테이터 서브스캐플러스, 그 운동축을 바닥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스캐플라 스테빌리제이션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결국 이제 미들하고 로어 트라페치스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퍼 트라페치스는 대개 이제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니까 어퍼 트라페치스는 이제 릴리즈 해야 되고요. 미들 로어 트라페치스는 대개 이제 약해서 문제가 되니까 스트렝스닝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엄지가 위를 향하게, 엄지가 천정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스캐프라를 모아주는 겁니다. 스캐프라를 가운데 모아줘서 미들 트라페치스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손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여기도 엄지가 위를 향해 천정을 향해야 되고, 역시 이제 스캐프라를 모아주는 방향으로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요건 뭐 아령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뭐 능형근이라기보다는 이제 승모근 미들 로어 트라페치스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것은 이제 세라투스 엔테리어를 강화시켜주는 이제 푸시업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푸시업 플러스라는 건 이제 푸시업 한 상태에서 스캐프라를 몸통에 붙이는 동작.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한번 더 뻗어서 스캐프라를 몸통에 붙이는 동작. 리트랙션 하는 거예요. 프로트랙션 하는 것이 이제 그 스캐플라 푸시업 플러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라투스 엔테리어를 강화시켜 주는 건데, 이게 맨 바닥에다 이제 뭐 이렇게 푸시업 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요런 공을 갖고 하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이제 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베이스가 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세라투스 엔테리어뿐만 아니라 숄더 주변에 프리오셉티브 센스를 더 활성화시키고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손을 팔꿈치로 해서 벽에다 대고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벽을 밀어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세라투스 엔테리어를 강화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요건 뭐 이렇게 트라페치스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되어 있고, 요건 이제 세라투스 펀치라 그래서 우리가 펀치하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리트랙션, 이렇게 잘 보이나요? 앞으로 쭉 내밀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밀어서 스캐플라가 몸에 붙게 하는 거를 할 때 이렇게 탄력 붕대 같은 거에 저항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라투스 펀치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푸시업 플러스를 요거 이제 한쪽은 공을 잡고 한쪽은 이제 그 바닥에 손을 대고 하면 약간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쪽 다리 들고 한쪽 손을 보수에다 대고 한쪽 손을 들고 그게 하게 되면 이건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잘 되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세라투스 엔트리뿐만 아니라 어깨 주변에 이제 균력 밸런스를 잡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프로프티브 센스 너브들을 아주 극대화 활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이쪽 팔로는 이제 이거 뻗은 상태를 깨뜨리려고 이제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쪽 손으로 여러 방향으로 균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금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중심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환자가 이제 뒤로 쪽으로 밀어주고 환자는 아니고 치료사가 밀어주고 이제 환자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서로 이제 공을 사이에 두고 이제 치료사가 밀고 심 빼고 밀고 심 빼고 할 때 환자도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리듬에 맞게 밀고 당겨주는 걸 유지해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혼자 밀고 유지하면서 다른 치료사가 이제 균형을 깨는 거와 자극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요건 이제 쿼드리포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 균형을 치료사가 깨주면 환자는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엎드려서 공을 놨다 집었다 하면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셀프라는 방법이죠. Exercises that we do, we'll do scap and rotator cuff. I like the ball flips. I think it's just kind of simple, quick little 놨다 exercise 잡았다를 that I can actually 이제 do. 여러 방향에서 Just set reps 주체에서 and then 결국 set. 이제 So 어깨에 basically, 이제 you know, 2 sets of 12. 스테빌리티, 프로프세티브 센스, 파실리테이션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의 운동 치료가 그러면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그거에 대한 논문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어깨를 이제 90도 이상 올리지 못했던 환자들을 그 재활 치료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프라스피나투스 빨갛게 보이는 것 파열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견갑하근건의 어퍼 포션이 같이 인벌브된 사람, 어떤 사람은 견갑하근건의 어퍼 포션하고 로어 포션이 다 인벌브된 사람, 어떤 사람은 견갑하근건의 어퍼 포션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인벌브된 사람, 어떤 사람은 견갑 스파라스피나투스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하고 테레스 마이너가 인벌브된 사람,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쭉 재활 치료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쭉 해봤더니 효과가 가장 좋은 경우는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인벌브가 안 된 경우, 안 되고 수파라스피나투스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만 이제 파열이 있는 경우에 가장 그 재활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뭐 15명을 시행했는데 14명, 거의 90% 이상에서 이제 성공률을 보이는데, 가장 효과가 나쁜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수파라스피나투스하고 견갑하근건의 어퍼 포션, 그다음에 로어 포션이 모두 다 인벌브 된 경우가 이제 가장 효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대개 이제 재활 치료 효과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조기에 치료를 하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명을 시행했는데 1명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보여주는 것은 서브스케프라리스의 기능이 이제 우리가 어깨를 올리는데 RM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위 충격파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위 충격파 시행할 때는 대개 이제 병변 부위가 이제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그 부위가 가장 포함되게, 그래서 서브스케프라리스의 문제인데도 이제 그건 우리가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는 반드시 서브스케프라리스가 최위 충격파 치료의 부위에 포함되도록 시행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를 쭉 했을 때,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관절가동 범위가
향상되게 하는 거, 스케이플라 스테빌리제이션, 그 로테이트 커프의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보존적인 치료했을 때 어떤 경우에 효과가 좋았나에 대한 그 논문이 되겠는데, 123명을 이제 쭉 해서 보존 치료했더니 52%에서 약 53%죠. 53%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은 효과를 보이는 요인이 뭔가에 대한 그 검사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잘 관절 가동 모션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임핀지먼트 사인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머슬 아트로피, 이게 머슬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되면 그 힘줄에 연결된 그 머슬에 이렇게 아트로피가 생기는데 머슬 아트로피가 별로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인트라머스큘라 텐던이라는 것은 수바라스피라투스 이제 앞쪽에 굵은 심줄이 있는데 그 심줄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아주 중요한 보존적 치료 성공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이상이 이제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87%, 즉 90% 이상 보존적 치료로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봤다.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서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 보존적 치료, 로테이트 커프 보존 치료를 해서 이제 13년 동안 이제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는 62세인, 근데 처음에는 103명으로 출발했는데 팔로우업이 된 사람이 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3명을 13년 동안 이제 장기간 팔로우업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뭘 봤냐면 통증 점수, 통증 지수를 30점 만점에 몇 점이냐, 또는 ADL 지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제 쭉 팔로우업을 했는데, 평균 통증 점수는 30점 만점에 25점이었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고, 그러나 이제 약간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88% 이상이었다. 그다음에 ADL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보게 되면 10점 만점에 9.4점, 거의 다 만점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2%에서 이제 ADL에 별 지장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요 두 점수 합해서 이제 40점 만점에서 40점 만점에 반 이하의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랬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보존적 치료의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존적 치료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서 큰 지장이 없었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더 심한 통증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서도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니까 더 젊은 사람이 더 경과가 안 좋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 로테이트 커프 환자들을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하고 나서 이제 연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60세였고 51명의 쉬운 60일 숄더, 그러니까 양측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mm 이상 끊어진 것을 이제 풀 티크니스 테어라고 이제 봤고, 그 사람들은 한 2, 3년 동안 이제 팔로우업 했더니 한 49%, 반수에서는 이제 통증이 반수에서 이제 파열이 증가됐습니다. 파열이 증가되어 있고, 파열 증가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제 통증이 증가된 사람들이 이제 파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열의 크기, 환자의 나이, 성별, 외상이 있었느냐 없느냐, 또는 양측성, 그런 거는 왜 파열이 증가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한 8%에서는 이제 파열이 축소가 됐습니다. 호전이 됐다는 거죠. 단 43%에서는 이제 별 변화가 없었고, 새로운 파열이 이제 25%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풀 시크니스 로테이트 커프 테어는 이제 파열이 증가되는, 거의 반수 이상에서 이제 반수에서 파열이 증가되는 그런 소견을 보여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조기에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파열이 증가되는지
파일이 증가되는지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증상이 없는 로테이트 커프, 프리시크니스 로테이트 커프 환자들을 3년 동안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이제 3년 동안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팔로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36%가 이제 다시 증상을 보였고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관계된 요소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되게 그 파열이 커졌더라.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파열 크기가 3.3mm밖에 안 되는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10mm 이상 커졌고, 그다음에 머슬 디제너레이션이 진행이 됐더라 하는 거. 그다음에 바이셉스 텐던의 패소리지를 보였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요소가 파열이 커지는 경우, 그다음에 머슬 아트로피가 심해지는 경우, 바이셉스 텐던의 패소리가 나타나는 경우를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없던 사람들이라도 결국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파열이 커지거나 아니면 머슬의 아트로피가 심해지거나 그런 해부학적인 그 나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이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내용을 환자한테 잘 알려서 이제 저 수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이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 안 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여기 팔로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보존적 치료의 부정적인 그런 저건데요. 로테이트 테어가 있는데 이제 그 보존적으로 치료해서 8년 동안 이제 그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명의 이제 그 스몰 투 미디엄 사이즈드 프리시크니스 테어 환자를 피지오세라피 물리치료를 해서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49명이 팔로우돼서 8.8년 동안 상당히 장기간이죠. 그래서 초음파하고 MRI도 팔로우를 했는데, 상당히 뭐 대부분에서 파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mm 이하로 증가된 사람들은 67%, 20mm 이상까지 증가된 사람들 16%나 되어 있고요. 평균 파열의 크기는 이제 앞 뒤쪽으로 이제 8mm, 내쪽으로 4.5mm가 됐다. 그리고 한 반수 정도에서 머슬 아트로피하고 그 펫 디제너레이션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나토미컬하게 이게 병변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조기에 수술 치료하는 것이 뭐 좋다라는 그런 뜻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파열이 커지거나 아니면 그 머슬 아트로피가 심해지는 사람들은 이제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일찍 수술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쪽에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보존적으로 치료했을 때 이제 그 파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본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최근 논문인데 2019년 논문입니다. 48명의 풀시크니스 로테이트 테어를 한 2년 정도 팔로우했습니다. 그래서 MRI로 그랬더니 이제 95%에서 테어가 증가됐다. 그래서 테어가 증가된 기준은 5mm 이상 이제 그 파열이 커지면 이제 증가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95% 이상 파열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중에서 메디알 레터럴 안쪽 바깥쪽으로 파열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경우, 그다음에 앞 뒤쪽으로 커지는 경우 이제 리트랙션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구분했는데, 메디알 레터럴 파열은 이제 54%에서 나타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메디알 레터럴을 많이 파열되냐면 크리티컬 숄더 앵글이 큰 사람들, 그다음에 ISP 인트라스피나투스의 아트로피가 심한 경우가 이제 메디알 레터럴 파열이 이제 커지는 거에 관계가 됐고요. 크리티컬 숄더 앵글이라는 것은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퍼하고 로어 부의 그 글레노이드 연결한 선하고, 그다음에 로어 글레노이드에서 클레비클러 레터럴 랜드를
연결한 선을 이어서 그것이 이루는 각도죠. 그래서 대개 이제 33도에서 35도 이하에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잘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숄더 앵글이 이제 큰 사람들하고 인프라스피란투스 아트로피가 심한 사람들이 이제 메디알 레터럴 파열이 증가되어 있고, 또한 이제 당뇨가 있거나 이제 인프라스피란투스 아트로피가 있는 사람들은 앞뒤 엔테리어 투 포스테리어 그 테어 인크리즈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거에 공통적으로 인프라스피란투스 아트로피는 이제 파열 증가에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이 아트로피가 안 되도록 이제 스트렝스닝 시키고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관절 가동범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재활 로테이트 커프 치료, 재활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을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해야 되냐 보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안이라는 것은 이제 이 레버시블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레버시블 체인지라는 건 뭐냐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뒤쪽으로 너무 메디알 사이드로 메디알 사이드 리트랙션이 되게 되면 그것을 당겨서 고정시켜서 이제 그렇게 수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트랙션이 이제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레노이드 레벨보다 더 메디알 사이드로 리트랙션 되게 되면 이 레버시블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게 되면 그 머슬이 이제 패티 아트로피가 되게 되는데, 아트로피가 되는 것이 적어도 이제 50%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이 되면 그것도 이 레버시블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술해도 경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 레버시블 체인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해서 그 이 레버시블 체인지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 뭐냐면 로테이터 코프에 파셜 시크니스 테어가 있거나 아니면 풀 시크니스 테어가 있어도 아니 뭐 1cm 이하로 이제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룹 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미 이제 이레버시블 체인지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서 라지 테어가 있어서 리트랙션도 이제 글레노이드 레벨 이제 이미 그보다 메디알 사이드 리트랙션 돼 있고, 패드 아트로피 체인지도 이제 그 스테이지 3 이상 50% 이상 된 사람들은 뭐 이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로테이터 커프를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를 풋프린트에다가 이제 그것다 붙여주는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서둘러서 수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룹 1하고 그룹 3는 이제 꼭 수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걸로 되어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룹 2, 이제 기왕 레벨을 두면 이레버시블 체인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거 가기 전에 수술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큐트 테어가 있을 때는 4개월 이내에 해주는 것이 수술 경과가 좋다는 것은 이제 뭐 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심토마틱 풀 시크니스 테어가 있으면서 증상이 있는데 나이가 대개 65세 이하, 그다음에 크기가 20mm 이상의 파열 크기가 있으면 그것은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것도 거의 뭐 합의된 뭐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어가 있으면서 리센트 테어가 있으면서 로스 오브 펑션, 뭐 어깨가 못 올린다, 이런 거 기능 상실이 있다 때 수술하게 되는데, 요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어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보다도 이제 그 기능 통증의 문제로 이제 못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못 올리다가도 이제 그 잘 보조 치료하게 되면 잘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 꼭 뭐 절대적인 기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1, 2, 3에서 나눠서 그룹 2가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에큐트 테어하고 크로닉 풀 시크니스 테어인데 65세 이하, 그다음에 크기가 이제 1cm 이상, 그래서 이제 1cm 이하는 예의로 한다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룹 안에 속하는 건 수술 정증이 아닌데, 파셜 시크니스 테어가 있거나 뭐 테어가 이제 1cm 이하인 경우, 그룹 3도 인디케이션 아닌데 크로닉 테어가 있으면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리트랙션이나 머슬 아트로피가 이미 심하고, 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휴메랄 헤드가 어버드 트랜슬레이션 돼서 그 에크리미 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데, 이미 이런 트랜슬레이션이 나타나는 어깨는 수술해봤자 경과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절대적인 인디케이션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환자 제가 치료했던 환자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한데 여기 보면 2012년 6월에 왔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왔는데 보존적 치료로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그다음에 약 8개월 후에 2014년 2월에 또 와서 했는데 그때도 해결이 잘 됐어요. 잘 났는데 그다음에 한 8개월 후에 다시 왔어요. 2013년 10월 달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수술을 권고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을 한다는 거죠. 예, 재발을 해서 저희 대개 8개월에 한 번씩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게 돼서 수술을 권고했는데 이 환자를 보게 되면 여기서 잘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코라코 에크리미얼 리가멘트 수브라스피나스 아울렛뷰에서 코라코 에크리미얼 리가멘트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심해서 그게 뾰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멘트 칼시피케이션이 있다는 것은 어깨에 만성적인 크로닉 인스테빌리티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일차적으로 나타나고 재발이 잘 되고 보존적 치료에서도 잘 호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멘트 칼시피케이션 심한 경우에는 좀 일찍 수술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예, 요것은 이제 제 어깨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넘어져서 어깨가 빠지고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게 파열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진 거죠.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올리면 이제 어깨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지 한 60대 70도밖에 못 올려서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할 때도 이제 다른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야 되고 숟가락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실 때도 이제 할 수 없이 두 손으로 따라야 되고 할 수 없이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어깨를 지금 다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약하긴 합니다. 약해서 뭐 고기 먹고 일 때 오랫동안 이제 고기를 자르거나 뭐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숄더 디스로케이션도 있고 피지컬 이상 그 액티브 숄더 플렉션이 안 되고 레지스티브 에비덕션은 트레이스 인터노테이션 페어 정도 있고 리프트업 테스트 파지티브 소견을 보였습니다. MRI 찍어보면 이제 서브스키퍼럴 테어 심하게 있고 수프라스피나스 테어도 심하게 있어서 이제 리트렉션에 거의 글레누 레벨까지 간 거의 이레버시블 체인지가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보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 롱기탈 스캔에서 심한 테어 리트렉션, 트랜스버스에서도 심한 테어, 그다음에 인프라스피나투스도 심한 테어를 보이고 서브스케프라스 심한 테어를 보이고 일단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어느 정도 유지된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스로케이션은 이제 응급실에서 바로 리덕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살 인젝션, 뭐 PRP 치료, 그다음에 PDRN 치료, 그다음에 엑서사이즈로 해서 지금은 이제 풀 엘리베이션이 가능한 정도. 그렇지만 힘은 없고 이제 가끔 아픈 그 정도까지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안 올라갈 때 보면 어깨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깨 올라가는 것은 에크리미온이고 휴메랄 헤드입니다. 그럼 휴메랄 헤드가 그레튜버리스트죠. 그레튜버리스트가 에크리미온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깨가 못 올라갈 때는 어깨를 올릴 때 이게 그레튜버리스트가 에크리미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걸려서 못 올리는 거죠. 여기서도 C암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레튜버리스트가 에크리미온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올수록 스케플라만 올리는 거지 어깨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치료해서 어깨 올라갈 때는 그레튜버리스트가 에크리미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 방법은 뭐 이제 완전 풀시그니스 테어가 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뭐 임핀지만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술할 때 이제 데브리먼트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커프 테어가 이제 있을 때는 커프 리페어, 풋프린트에다가 수프라스피나스를 당겨서 이제 꼬매주는 거죠. 꼬매주고, 그다음에 견봉 성형술을 그 전에 같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견봉 성형술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추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라브롬 테어가 동반돼 있으면 라브롬을
수쳐해주고 꼬매주고, 그다음에 바이셉스 텐던 롱헤드가 이제 너덜너덜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바이셉스 텐던을 뭐 꼬매주는 게 아니라 잘라줍니다. 테노토미를 해줍니다. 그걸 같이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아스로스코프하게 했을 때 어떤 요인이 이제 그 잘 회복되는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논문인데, 예, 평균 나이가 59.8세였고 339 숄더를 한 2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3%가 이제 힐링 페일리어 그 재파일이 됐고 이제 그랬는데 그 뭐하고 관계가 되냐를 봤더니 나이가 관계 중요한 요소가 돼서 69세 이상이면 경과가 안 좋았고요. 테어 사이즈가 20mm 이상이면 또그 경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SP, 인프라스피너스 아트로피가 심한 경우 그레이드 2라는 것은 이제 그레이드 1은 아트로피가 약간 보이는 거, 그레이드 2라는 것은 아트로피가 있는데 대개 50% 이하인 정도 그레이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로피가 있는 경우에 테어 그 경과가 안 좋아서 이제 65세 이하 이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어 사이즈가 이제 20mm가 넘으면 경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제 레코멘드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레포트인데 다른 레포트에서는 나이가 이제 58세 이하에는 경과가 좋았는데 63세가 넘으니까 재파열이 아주 많았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텐던 리트렉션 갖고 이제 여기 글레노이드 레벨 이하까지 리트렉션이 안 된 경우에는 92%에서 힐링을 보였는데 글레노이드를 넘어가니까 그 반밖에 힐링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글레노이드를 넘어가면 이레버시블 체인지고 경과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예, 수술로 재파일에 관한 논문은 보고는 상당히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이제 재파일이 됩니다. 뭐 적게 보고된 것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많게는 뭐 50%, 80%까지 재파일이 된다는 그런 뭐 논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파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의 통증이나 기능은 상당히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것도 또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55%가 이제 리파이어 재파열이 됐는데 뭐하고 관계가 되냐? 텐던 리트렉션. 그래서 텐던 리트렉션이 20mm 이상 된 경우에 재파열이 많았고, 그다음에 에코리미온 휴메럴 인터벌, 그 에코리미온하고 휴메럴 헤드하고 간격이죠. 간격.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게 되면 자꾸 휴메레스가 어버드 트랜슬레이션 돼서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이 8.7mm 이상 유지됐을 땐 재파열이 적었는데 6.8mm로 좁아졌던 재파열이 많았다. 이것도 이제 그 9개월 때, 상 9개월 때 로테이트 커프 재파열이 많은 그 대한 연구가 되는데 수프라스펜스 패티 체인지, 그다음에 여기는 ISB 인프라스펜스 패티 체인지하고 뭐 관계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포스트 오피 1년 때 봤더니 25%에서 재파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계되는 요소는 액티브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25도 이하인 경우, 25도면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그러니까 이스터널 로테이터는 이제 뭐 유키니스가 있어도 머슬 아트로피가 심해도 이스터널 로테이터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안 좋아도 제한이 심해도 모든 게 다 이제 이런 예외하고 관계가 돼서 인프라스피너스가 이제 보존 지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 지키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고에서는 미디엄 사이즈 테어에서는 20%가 파열이 됐는데, 그럼 언제 가장 피크를 보였다면 15개월, 한 1년 반 정도 그때 피크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파열이 돼서 이제 재파열이 되는 게 그것이 이제 그 뭐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재파열이 일어납니다. 라지 테어에서는 이제 40%가 재파열이 되는데 여기서는 한 1년 정도, 수술 후 1년 정도 후에 이제 재파열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수술 후 1년 또는 그 16개월 정도, 그 정도까지는 1년 반까지는 이제 재파열 여부를 잘 관찰하고 재파열이 되지 않게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잘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시브 테어가 있을 때는 뭐 한 60% 정도까지 파열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파열을 수술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상당히 늦게 되기는 일어난다. 수술 후 1년 내지 1년 반 그리고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술의 효과는 또 지속이 되더라 또 그렇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수술의 경과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거 이미 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다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수술을 다치고 나서 이제 수술을 언제 했느냐. 그래서 에큐트 테어는 이제 4개월 이전에 해야 경과가 좋고 그 외에 하면 좀 경과가 안 좋다. 그다음에 심줄에 연결된 뭐 근육이죠. 근육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레이드 완이나 뭐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2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안 좋다. 그러니까 50% 이하라도 이제 그 정도 심한 거죠. 그 정도까지 가면 안 좋다. 그다음에 광범위한 파열 뭐 2cm 이상 물론 안 좋겠죠. 그다음에 재활 치료에 이제 협조적이지 않고 그것을 이제 잘 안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상과 연계된 건 뭐 모든 부분에서 다 경과가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저건데 이제 이때는 무조건 이제 수술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한 의사가 그 회전근개 파열을 그 심줄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수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드리는데 대개 이제 뭐 물론 조기에 운동 패시브 ROM 엑서사이즈를 시행할 수가 있지만 대개 한 2주까지는 이제 잘 고정시켜서 안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2주부터는 대개 이제 패시브 ROM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하게 팔을 드는 거, 엘리베이션하는 것은 힘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힘줄이 비교적 좋은 경우에는 한 4주에 시행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힘줄이 이제 뭐 수술하기 전에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꼬매는 것도 초음파로 보니까 이제 뭐 좀 안 좋아 보이더라. 그럼 한 6주 정도에부터 이제 액티브 엘리베이션을 시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저항 검사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지난 후에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우리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것이 에이징, 나이 먹는 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손상이다라는 거, 피할 수 없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동작이나 뭐 그 엑서사이즈 그런 거에서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시켜서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게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은 대개 그 사람의 직업 활동, 스포츠 활동 그런 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는 아니지만 이건 좋아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손상을 받지 않게 이제 그런 일상생활 동작이나 또는 뭐 스포츠 활동 또 그런 것을 교정해서 더 이상 손상받지 않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강화 운동, 경락골 안정화 운동, 스케이플라 스테빌리제이션 엑서사이즈를 생활화시켜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이제 쭉 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원래는 이제 그 시리악스 정형학 연구의 정례 세미나 어깨편에서 이제 강의될 예정인데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워낙 적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요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놓거든요. 예, 유튜브에다 올려놓게 되면 이제 유튜브에서 근골계 초음파 시리악스로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둔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각자 이제 그 예습을 하시고 본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리악스 정형학 연구의 정례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